자, 이제 성대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1번 문제는 우리가 두 가지 버전으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첫 번째는 성대 의도대로 한번 풀어보고요. 두 번째로, 야, 성대야, 너네 그렇게 안 풀었어도 되는데,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 별해, 다른 풀이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이 점 2는요, B를 대칭 이동시켜서 만들어낸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좌표에 의하면 여기가 A고 여기가 9-A, 그리고 여기 길이가 B라서 내가 이 G를 이으면 이 길이가 B가 되고요. 여기 F2 길이가 A가 돼. 그래서 이제 각종 길이들이 피타고라스로 나온다는 거죠. 여기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니까 이만큼이 3루트의 2A-9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길이가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81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이제 성대의 의도는요, 야, 여기 직각삼각형이잖니. 직각삼각형 넓이 한번 구해볼래? 9b예요. 여기가 9고 이만큼이 b라서, 자, 9b는요 이 4개의 삼각형, 문제에 나와 있는 삼각형, 여기 넓이는 ab가 되고요, 여기도 접어 올렸으니까 ab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삼각형 넓이, 여기 삼각형 넓이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더해보시면, 여기 2분의 1 AB. 그래서 이제 둘을 더하면 AB 더하기 2분의 1에 9-A에다가 3루트에 2A-9 더하기 여기가 2분의 1에 9의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81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식을 가지고 열심히 계산하면 정답이 안 나와. 정답이 안 나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번 바꿔주셔야 되냐면, 여기 2분의 9 있죠? 2분의 9. 2분의 9 있는 애들을 한번 묶어봐. 그러면은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이 묶일 텐데, 얘네들이 각각 의미하는 바가 여기 선분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선분의 합은 B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B가 되고 나머지 2분의 A만 이렇게 살아남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은 어때? B에 대한 1차식, 1차식, 1차식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좌변으로 넘겨서 B의 1차식으로 싹 묶으면 그 개수들에는 A만 존재할 거니까 그 개수를 양변으로 나눠주시면 B는 A에 대한 식, 이런 식으로 정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B에 대한 정답이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온대요. 자, 이게 이제 상대 의도인데,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 어떤 부분이 있죠? 바로 이 부분이거든. 이 B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너 더하기 너를 해서 나온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미 A와 B의 관계식을 알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즉, 뭘 알고 있는 거냐면, 이 선분의 길이하고 이 선분의 길이를 더했을 때 그 길이가 B가 나온다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서도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여기 루트를 넘긴 다음에 양변을 제곱을 하면 A는 B에 대한 식이 나오니까 걔의 역함수를 구하면 되지 않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봐. 잘 계산이 안 돼. 우리는 B를 A에 대해서 나타내는 게 목표인데 이 식은 A를 B에 대하여 나타내시오. 이런 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생각보단 잘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런데 이 별애가 바로 이 식을 쓰는 거야. 즉, 성균관대가 이 식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B를 A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풀으라고 한 건데, 사실은 얘만 가지고서도 풀 수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방식을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 부분 루트를 넘길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이 식을요, 제가 역수를 해볼게요. 역수를 하시게 되면 좌변 같은 경우는 얘가 되겠지?
그치? 좌변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유리화를 한번 해봐. 유리화를 한번 하게 되면은 여기가 81분의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81이거든.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한테 눈에 가시였던 루트가 사라질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식을 역수를 한 다음에 이렇게 바꾼 다음 양변에 82를 곱할 거야. 82를 곱하게 되면 b 플러스 루트의 b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81은 너를 역수를 한 다음에 82를 곱한 거니까 루트 2a 마이너스 9분의 27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이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더해 주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루트는 사라지고 b는 a에 대한 식이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 부분도 여러분들이 통분하실 수 있을까? 그쵸? 통분해서 나누기 2를 해서 b 값을 구하시면 얘가 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성대가 이 방식을 발견을 못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돌아가는 방식을 추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풀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성균관대도 못했으니까 내가 이 방법을 못 떠올린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저 여러분들은 지금 배워가면 돼. 배워가서 4개월 동안만 내가 이 방식을 기억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4개월 이후에 여러분들 입시가 끝났어? 까먹어도 돼요. 그 정도로 지엽적인 식 조작 테크닉이거든.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지. 나는 저런 생각을 못했으니까 성대 못 가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알겠어요? 좋은 풀이를 만나면 그저 흡수하세요. 지금은 그래야 되는 시즌이야.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 저랑 똑같은 풀이를 본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이 풀이도 봤고요. 이 풀이도 봤어. 여러분들은 이 두 개 중 뭘로 답안을 써야 돼요? 무조건 얘로 써야 돼요. 왜?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봐. 사각형의 넓이를 표현하고 이를 이용해서 b를 a로 표현하시오. 애시당초 문제가 가이드가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그 문제는 그 가이드대로만 문제를 풀어야 돼. 이렇게 푸시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방법이 안 보여. 이렇게만 풀 수 있겠어. 그러면 이거라도 써야지. 그러면은 한 30%에서 50% 정도는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운이 나쁘면 0%. 그럴 때는 써야 되겠지만 둘 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항상 문제의 가이드를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것까지 하면은 2-1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두 가지 풀이로 풀어드리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를 위해서 알아두는 거거든. 다른 문제 풀이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 정도로 하고 우리는 칠판 정리하고 2-2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2번이야. 자,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나는 저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둬볼게. S라고 두면 2분의 1 곱하기 높이 그리고 밑변.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의 값은 2분의 3의 루트의 2a-9 곱하기 9-a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함수 fa를요 3차 함수로 잡고 미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a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문제에서 0부터 9 사이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풀면 문제가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사실 이 문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여기 루트 안에 있는 값은 항상 0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a가 1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작게 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인 a의 범위는 너는 아닌 거야. 문제를 풀고 나니까. 그치? 제시문에서 주어진 범위는 얘가 맞는데 진짜 A 범위는 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 문제가 없게끔 하려면 최소한 몇보다는 커야 돼요? 2분의 9보다는 커야 되지. 그치? 근데 우리가 야 여기가 루트가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A가 2분의 9보다 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틀린 말인 것 같아요. 조금 틀린 말인 것 같아요. 걔는 우리가 어떤 결론을 이끌어냈어요. 결론을 이끌어낸 걸 가지고서 야 얘 보니까 루트 안에 2a-9가 들어가 있어서 a는 2분의 9보다 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단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을 거냐면 내가 얘를 접어서 올리고 있잖니. 근데 내가 이 세로 길이가 9인데
그 9의 절반보다 안 되게 접어 올리면 어떻게 이 점 2가 AD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는 2분의 9보다 커야 된다. 반띵보다. 라는 거죠.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이 A4를 접고 싶어요. 딱 이 밑변을, 여기에 있는 밑변을 여기 윗변으로 접고 싶어. 여러분들 어떻게 접어야 돼? 한 이 정도만 접으면 돼요? 한 이 정도만 접으면 돼? 안 되잖아. 최소한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절반은 접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얘기야. 그치? 심지어 얘는 접는 선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2분의 9보다 더 높게 A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치? 그렇지만 얘로 잡아도 이 문제가 정의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그냥 만족하고 넘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답안 쓸 때 이 범위까지 써주시면 너무나도 퍼펙트한 답안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3차 함수 나왔습니다. 범위 나와 있네요. 최대값 구하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미분하시지. 그치? 자, 미분하실 때는 항상 증간표 혹은 이계도 함수를 활용해서 얘가 F'이 0이 되는 그 X에서 최대값이 되는지를 당연히 설명해 주셔야 돼. 이건 논술의 기본입니다. 그렇게 풀어달라는 게 우선 성대의 의도였어. 성대의 의도였어.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별해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뭘 쓸 수 있냐면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2개짜리인데 3개짜리도 여러분들은 알아두도록 합시다. 여기 일단 2라는 숫자가 3, 3, 4개짜리면 4, 4, 5개짜리면 5, 5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얘는 보통 언제 쓰는 게 좋냐면 합이나 곱이 일정할 때거든요. 합이나 곱이 일정할 때. 자, 근데 여기에 있는 곱해져 있는 항들의 조합을 보니까 2a-9고요. 9-a고요. 9-a야. 얘네를 다 더하면 이 값이 몇이 나와요? 상수 9가 나오지. 그치? 합이 일정하니까 이 합을 3으로 나눈 게 세제곱근에 얘네 3개를 다 곱한 거. 그게 FA거든. 그러면은 여기 좌변 계산하면 이게 3이잖아요. 3분의 9니까. 그러면은 FA의 범위도 27 이하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은 27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등호 조건은 언제예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서로 다 같을 때예요. 그래서 A는 6일 때 정답이다. 이렇게 최대인 상황도 구하실 수가 있는 거고 범위에 잘 들어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물론 얘도 2개의 풀이 중에서 뭐가 좋은 거야? 얘가 좋은 거야. 얘가 좋은 건데 역시나 1번 문제처럼 제시문에서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 주어져 놓고 이거를 이용하여 푸세요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1번과 같은 뉘앙스로. 오케이? 그래서 역시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논술 공부를 하는 학생이란 말이야.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번까지 완료가 됐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2분의 9 여기 숫자에다가 동그라미 별표 쳐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이따가 할 얘기랑 이어질 거거든. 2분의 9 표시해놓고 저희는 칠판 정리 후 2분의 3이래. 2-3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은요, 뭐, 세타라는 값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점 F를 고정한다. 거기에 동그라미. 점 F를 고정했으니까 여기 있는 A 값이 고정이 됐던 뜻이야. 그러면 A분의 17이란 값이 고정이니까 탄젠트 세타도 고정인 거예요. 즉, 세타도 상수야, 여기서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점 G가 이 점을 출발해서 이 점까지 가겠대. 이 사이에서 특정한 점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점이라기보다는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다 G가 취할 수가 있는 거야. 그 중에서 우리가 특정한 점을 한번 찍어서 문제를 해석을 해볼게. 자, 내가 이 FG를 접는 선으로 한다고 해봅시다. 접는 선. 접는 선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점 B가 FG로 접어 올라가면서 이쯤에 E가 찍히겠죠.
그쵸? 그런데 여기에 있는 길이 A가 여기에 있는 길이 A랑 똑같지 않아? 그죠? 접어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접는 선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즉 F2의 길이가 항상 몇이다? A다. 근데 우리는 2의 자취를 구하고 싶어요. 곡선을 구하고 싶어. 근데 F까지의 거리가 항상 A래. 그 곡선은 뭐일까요? 원이겠지. 그치? 원이야. 자, 그러면 이 N은 너를 중심으로 하고 점 B를 지나는 원의 일부가 되는 건데 그때 이 2는 어떻게 찍히냐는 것을 한번 관찰해 보니까 이 접는 선을 기준으로 Y축 사이의 각도, 여기 각도를 알파라고 한다면 이만큼 각도도 알파가 되는 거죠. 접었으니까. 즉 이 각도의 몇 배를 중심각으로 갖는 거야? 2배를 중심각으로 갖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중심각은 2배의 접는 각, 이렇게 한번 써놓아 볼게요. 괜찮아요? 이렇게 한번 써놔 볼게. 자, 그러면은 이제 점 E는 어디 위에 있다고요? F를 중심으로 하고 점 B를 지나는 반지름의 길이가 A인 그런 원 위에 있다고요? 자, 그때 E의 스타트점은 어떻게 될 거냐면 점 G가 만약 여기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이러한 삼각형에서 우리가 너가 접는 선이에요. 이제 너가 접는 선일 때는 여기 길이가 A고 여기 길이가 루트 3분의 A이기 때문에 1대 루트 3이잖아. 직각이잖아. 그러면 여기 각도가 몇인 거예요? 30도인 거야. 6분의 파이. 접는 각도가 3분의 파이라고요. 6분의 파이라고요. 접는 각도가. 그러면은 중심각은 3분의 파이가 되는 거겠지. 그치? FB로부터 3분의 파이. 여기에서부터 점 E가 스타트한다는 거죠. 그치?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돌아가서 어디까지 돌아갈 건데 얘를 접는 선으로 할 때까지 돌아간다는 거죠. 그치? 그런데 여기 길이가 A가 되고요. 여기 길이가 17이잖아요. A분의 17이 탄젠트 세타라고 문제에서 안 그랬어요? 즉 여기 사이각도 이만큼의 각도가 몇 도라는 거야? 저게 세타라는 거지. 그치? 이번에는 접는 각이 세타래. 중심각은 2세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2세타는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3분의 파이보다는 더 길게 2세타가 그려질 거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 점이 여기에 찍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길이를 구하면 되는 게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고 여기 길이는 반지름 R 세타 여기는요 2세타에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얘를 세타에 대해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방금 우리가 A인을 넘기면 탄젠트 세타분의 17인 걸 알 수가 있어서요. 이렇게 하면 최종 정답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기하에서, 그쵸? 기하에서 쓰는 그런 아이디어랑 좀 비슷해. 두 점까지의 거리 합이 일정하다? 타원이거든요. 그런 거를 좀 발견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얘도 원의 정의를 발견할 가능성이 좀 높았을 것 같긴 해요.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뭐 3번 문제 무난하게 풀 수 있고, 그리고 물론 이제 좌표로 푸는 방법도 있는데 좌표는 우선은 미적분이 쓰이니까 성경 안 되는 수학 원투만 가지고 이제 문제를 출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패스를 하도록 하고, 자, 그리고 우리가 성경 원단 문제인 거 알고 풀었죠? 알고 풀었지. 그러면 곡선의 길이를 구하래. 곡선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어디 있어요? 미적분에 있는 걸? 그렇죠? 근데 미적분이 출제 범위가 아니야? 그러면 그 공식을 안 쓰고서도 곡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 뭐 있죠? 원밖에 없어요. 원밖에 없어. 그치? 그러면은 원으로 때려 맞출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돼. 어떻게든 대학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그치?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안 되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센스다라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1번, 2번, 3번에 다 풀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완결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한 문제를 더 풀어볼 겁니다. 여기다가 문제를 하나 추가할 거예요. 자, 2-4번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추가를 해볼게. 여러분들 종이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점 2가 직선 AD 위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A의 최소값은 이게 2-4번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럴 거면 2-2라고 2-3을 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자, 이거를 좀 이따 풀어보실 건데, 그 전에 잠깐,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 값을 A'이라고 합시다. 최소값을 A'. 그러면 이 A'은 어디에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2-2에 쓸 수 있는 거야. 제가 2-2 마무리 지으면서 어디에 표시해 놓으라고 했죠? 2분의 9의 동그라미 표시해 놓으라고 했나? 그치? 그 2분의 9 자리에 원래는 얘가 들어가야 정확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가질 수 있는 A 값의 범위는 너였습니다. 너예요? 되셔? 오케이? 정확히는 등호가 또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얘를 풀어야 2-2번도 원래는 정확하게 풀 수 있죠. 정확한 범위 하에서. 그죠? 그래서 원래 제가 생각하는 문제의 결은 2-1, 2-3, 그리고 2-4 풀고 그 다음에 2-2를 풀어라 라고 했으면은 정말 완벽한 문제인데 성균관대가 2-4를 좀 발견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 문제 풀어보시고서 해석 강의 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2-4예요. 2-4. 자, 우리가 방금 2-3에서 뭘 보였었냐면 2라는 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A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최소값을 찾고 싶으니까 정말 작은 A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작은 A에 대해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이 그림에서 야, A 한번 여기 잡아보자. 이만큼은 잡아보자. 정말 작은 값이잖아. 그치? 근데 내가 얘를 접었어. 접는 선으로 해서 올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 한참 멀었잖아. 그쵸? 선분 AD까지. 한참 남았어. 자, 그러면 내가 A를 적당하게 한 이쯤 잡았어요. 이만큼 길이가 되도록. 그치? 그러면은 내가 만약 접는 선을 너로 했어. 접는 선을 너로 했으면은 이 정도밖에 못 올라가죠. 별로야. 그치? 근데 내가 접는 선을 만약 너로 했으면 약간 색깔로 해볼까요? 접는 선을 너로 했으면 이만큼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더 올라갈 수 있겠네? 그치? 같은 A를 고정시켜 놓더라도 이 점 B가 접혀서 올라가는 점 E의 높이가 달라질 수 있구나. 그 그림이 바로 어디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려져 있는 거잖아. E가 여기서부터 스타트해서 여기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E를 최대한 높게 올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황이 펼쳐지게끔 해야 되죠. 중심각이 맥시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점 E가 제일 높은 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중심각은 뭐의 2배라고 했어? 2-3번의 필기 봐봐. 중심각은 2배의 접은 각이라고 되어 있죠. 즉 중심각을 제일 높이고 싶으면 접은 각을 제일 키우면 돼요. 그러면 접은 각을 제일 키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접어야 될까요? 이렇게 접어야 되는구나.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점 B가 접혀져서 올라간 E의 높이, 이거는 2개에 의해서 결정되는 문제였어요. A를 높게 잡아도 괜찮고 저기 접는 각을 뭐 대충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 이 2개에 의해서 변하는 이변수 함수였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우리가 너를 최대한 낮추고 싶어.
그런데 우리가 올라가고 싶은 높이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최대한으로 맞춰줘야 되겠죠. 이해되죠? 아니, 내가 서울대 가고 싶어. 서울대 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짧은 시간 안에 공부의 효율을 올려야 되잖아. 그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시간을 줄이고 싶으면 효율을 올려야 돼. 정말 고밀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 그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접는 각을 제일 최대로 만들어야 되니까 나는 어떤 A에 대해서 접는 선을 너로 해야 되겠다가 되는 거지. 그치? 그때 우리는 이 점을 AD로 올리고 싶으니까 딱 적당한 A를 잡아서 얘로 접는 선을 했을 때 여기에 E가 딱 걸치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1번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우리가 1번에서 쓴 공식을 그대로 쓸 수가 있나? 1번에서 B는 루트 2A-9분의 3A 뭐 이렇게 적어졌었나요?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접는 선을 여기 끝점으로 잡는다고 했으니까 그때 B 값이 몇이 되는 거야? 17이 되는 거지. 즉 우리는 이거를 만족시키는 A 값을 찾으면 그게 바로 A 프라임이 된다는 거죠. 최소값. 그러면은 2-3에서 2가 제일 많이 올라갈 때가 언제냐? 배웠고요. 2-1에서 일반적인 공식을 알아놨습니다. 그리고 2-4에서의 정답 상황이 접는 선은 너로 고정이고, 즉 B 값이 17로 고정이고 이 점 B가 AD로 올라오는 이 상황입니다. 까지 해석을 했으면 2-1까지 쓸 수 있어. 완벽한 콜라보 문제 아니야? 그치?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출제를 이렇게 해야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냥 단순히 그냥 뭐 해설지 읽고 그런 거, 물론 지금 이 올해 모의 논술에 1번 문제도 해설이 별로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해설보다 좀 더 쉽게 푼 친구들, 좀 더 명확하게 푼 친구들 있을 거예요. 대학 해설이 최고라는 믿음 언제든 버리셔도 좋습니다. 예시 답안일 뿐이야. 더 정확한 풀이, 그리고 더 알맞은 문제에 대한 풀이,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석 영상에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단순히 문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고요. 알겠죠?